물가 급등과 유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백 달러씩의 텍스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려는 주 지역이 최소 12개 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조 맨신 상원의원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법안을 7월 말까지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주 5일 근무가 대거 사라지고 주 3,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항공사들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전 실적을 능가하며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마트폰 속에 운전면허증을 추가해 사용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시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물가 급등과 유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백 달러씩의 텍스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려는 주 지역이 최소 12개 주로 늘어나고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독신일 경우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리베이트 제공에 돌입했으며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2대까지 800달러씩 지원키로 했고 버지니아 등 10여 개 주는 가구당 최대 1,000달러의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이어 유가 폭등까지 겹쳐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자 예기치 않은 흑자를 텍스 리베이트 체크로 돌려주려는 주 지역들이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현재까지 최소 12개 주 정부와 주의회가 텍스 리베이트 체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아이다호, 뉴멕시코 등 3개 주는 이미 주지사가 관련 법안을 서명 발의시켜 텍스 리베이트 체크를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세금 보고한 주민들에게 싱글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체크를 보내주게 됩니다. 뉴멕시코는 연소득 싱글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를 리베이트 체크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이다호는 4인 가정의 경우 300달러의 체크를 제공합니다. 본격 추진 중인 곳을 보면 갤런당 6달러 임박한 가장 비싼 휘발유 값을 보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한 대에 400달러, 2대까지 인정하는 800달러씩 리베이트 체크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싱글 250달러, 부부 500달러 또는 싱글 300달러, 부부 600달러씩 제공하는 텍스 리베이트 방안에서 주지사의 선택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 텍스 리베이트 체크를 보내게 됩니다. 메인주에서는 주지사가 1인당 850달러씩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부부당 1,000달러씩 텍스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납세자와 부양자녀 1인당 100달러씩, 4인 가정의 경우 400달러씩 텍스 리베이트를 보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100만 가구에 한해 500달러씩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독특하게 재산세 리베이트로 추진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평균 970달러씩 재산세 리베이트로 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주정부들이 팬데믹의 완화로 일터와 비즈니스 복귀가 이뤄져 세입이 크게 늘어났고 연방 차원의 지원금도 나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물가 급등과 유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텍스 리베이트로 되돌려주려 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조 맨신 상원의원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법안을 7월 말까지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들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논의에서 전기차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에너지 정책 방안과 처방약값 낮추기, 세제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좌초된 지 100일 만에 대폭 축소한 새 법안을 7월 말까지는 최종 성사시키려는 재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열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부와 내무부 장관,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새 법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시하게 될 것이며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7월 말까지 표결 처리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시하는 새 법안에 앞장설 용의가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제니퍼 크랜홈 에너지 장관과
데브 할란드 내무장관과 최근 직접 논의했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은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도 민주당이 독자 가결할 수 있는 방안만을 담을 새 법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조맨신 상원의원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클린 에너지와 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처방약값 낮추기 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 나온 미국 재건 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법안에서는 백악관과 조맨신 상원의원이 우선시하고 있는 조치들 중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분야들을 우선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전기차 구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현행 $7,500에서 $12,500로 올리고 태양열을 비롯한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텍스 크레딧을 주는 $3,200억 규모의 에너지 텍스 크레딧 제공안이 최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6천만 명 이상의 혜택을 보고 정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원안에 담겨진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에 따르면 연방당국과 제약사 간의 협상을 허용해 처방약값을 25% 이상 낮추고 연간 약값이 $2,000를 넘지 않게 제한해 6,300만 메디케어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고 연방 예산은 10년간 $1,00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처방약값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이 올해 만료되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데 10년간 $2,200억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지고 주 4일이나 3일 반만 근무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 3, 4일제가 늘면서 관련 업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미국의 직장 근무 패턴도 급변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이 급속 완화되자 대다수 회사들이 종업원들에게 직장에 나와 일하도록 복귀시키고 있으며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 5일 매일 오피스에 출퇴근하는 시대가 급속히 저물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직장 복귀에 돌입하면서 주 5일 매일 출퇴근토록 하는 회사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사흘 반 동안만 오피스에서 근무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나흘간 근무하는 형태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주 5일 오피스 근무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걸리고 휘발유값 등 교통비와 전반적인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직장으로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상당수 근로자들, 특히 여성일 경우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자녀 보육 등을 위해 오피스 출근을 줄여주고 대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0만 명이나 되는 뉴욕시 시 공무원들의 경우 팬데믹 직전에 재택근무자들이 전체에서 4%에 불과했다가 팬데믹 기간 중 11%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은 이제 오피스로 출근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으나 주 5일 근무제보다는 오피스 근무일을 4일 이하로 줄여주고 근무 시간에도 융통성을 부여해 주길 원하고 있어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주 5일 오피스 근무에서 사흘 반 또는 융통성 있는 4일 근무로 대거 바꾸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소매점을 비롯해 상당수 서비스 업체들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방송은 밝혔습니다. 소매점의 경우 종업원들을 주 5일에서 하루만 재택근무시키더라도 매출의 20%가 날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단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직장 근무 형태가 급속히 변하고 있어 직장 주변 식당을 비롯한 관련 업종의 비즈니스에도 일대 변화가 시작됐다고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의 점심을 주로 겨냥해온 식당 등은 이미 팬데믹 기간 중 재택근무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직장 복귀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못한 수요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업종에서는 오피스 빌딩들이 즐비한 다운타운이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리고 주거지 주변의 비즈니스는 크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장소와 새 판매 전략을 세워 이전하느라 부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올 여름 휴가 항공권은 미리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표 항공사들이 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전 실적을 능가하는 매출을 달성하며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들은 여름 성수기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호텔 예약도 급증해 지난해 대비 80%까지 예약이 늘었습니다. 유가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 항공사들의 실적이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항공사 중 6개 항공사는 지난달 팬데믹 이전 실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사들이 예전 실적을 회복한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여행객들은 2월 항공권을 사는데 총 66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2019년 2월 대비 6% 증가한 겁니다. 3월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여름 성수기까지 지속적인 매출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JP모건도 미 항공사들의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경영진들은 지난주 기록적인 1일 매출을 달성했다 밝혔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팬데믹 이후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올해 1분기 영업수익이 2019년 대비 10에서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감소폭을 8에서 10%로 줄여 발표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항공권 미리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팔린 여름 성수기 항공권도 2019년 같은 기간 예약 건수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항공사들은 여름이 다가오고 코로나 불확실성이 더 사라지면 항공권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텔 예약도 서둘러야겠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가장 많이 예약된 국내 여행지는 뉴욕입니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에 따르면 뉴욕시에 대한 검색이 최근 13% 증가했습니다. 유럽은 파리와 런던이 가장 많이 검색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런던은 62%, 파리는 51% 검색이 늘었습니다. 호텔 체인 포시즌스 호텔 앤 리조트에 따르면 뉴욕과 파리, 런던의 자사 호텔 예약이 80% 증가했다 보고했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 속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카드처럼 생긴 실물 운전면허증이 아닌 이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인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아직 전 지역에서 도입된 건 아니지만 애리조나에서 먼저 시작됐고 곧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속에 운전면허증을 추가해 사용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시행됩니다. 아이폰을 기반으로 하는 이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먼저 애리조나주가 도입했습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람은 애리조나 피닉스의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서 미 교통안전청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 디지털 신분증을 추가하려면 월렛 앱을 열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운전면허증 또는 아이디를 선택한 다음 화면의 지시에 따라 셀카로 자신의 얼굴 정면을 촬영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아이디의 개인정보는 애플과 공유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아이디의 스크린샷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하와이, 조지아, 메릴랜드와 코네티컷, 유타, 콜로라도, 오하이오주 등으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아이디 추가는 아이폰 8 이상 또는 애플워치 시리즈 4 이상에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에는 이용자의 사진이나 신상 정보 등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의 교통 검문대나 술집 등에서 요구하는 신분증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공항 검색대 앞에 도착하면 디지털 아이디를 리더기 근처에 터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아이폰을 통한 얼굴 스캔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TSA와 아이디 정보를 공유해도 되는지 메시지가 뜨면 승인하면 됩니다. 개인 인증 후 TSA의 아이디 리더기가 사진을 촬영해 아이디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현금, 항공권, 자동차 키, 영화관표,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을 보관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이처럼 실물 신분증, 신용카드를 디지털 버전으로 대체하려는 애플의 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줌으로써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본인 인증으로 실생활의 유용함이 증명되면 곧 아이폰뿐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으로 일부주뿐이 아닌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